야자 코코넛이라는 과일을 물로 드시면 안쪽에 하얀 과육이 보이죠? 먹어봤죠. 그 모양처럼 사람은 머리뼈 안쪽으로 얇은 가죽 하나가 붙어 있어요. 네, 경질막이라고 해요. 그 안쪽에 두 겹짜리 좀 두툼한 비닐, 고무 같은 거미줄처럼 생긴 지주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내쪽새. 그리고는 머리 표면에 소세지 껍질 같은 얇은 막이 밀착돼서 코팅된 것처럼 붙어 있는데 그 껍질막을 벗겨내면 보검장은 의대 식생들이 아주 곱게 자란 애들은 절반이 다 튀어나가요. 뭐 징그러운 게 아니라 머리 제일 꼭대기 부분에 고름이 썩어 문드러져서 누런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썩어 있는데 냄새가 시체 썩는 거에 2배 이상이에요. 이게 베타 아미노는 치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머리가 썩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고름은 100% 이마 위부터 쳐요. 앞머리부터. 절반쯤 차면 해가 좀 문제가 오는데 가족이 아세요. 가족이 압니다, 이제. 네. 근데 절반 차는데 15년이 걸려요. 빨리 차면 25년, 평균 30년이 걸리니까 한갑 때 이미 앞머리에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 6년 차 때는 기억력이 문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나한테 신호는 뭘 줬습니까? 자, 신호가 있어요. 림프관 이렇게 손상이 오면 롱이 이렇게 차서 이비를 까서 사진 찍으면 여기 비염 여기 나와요. 허옇게 나와요. 까맣게 나와요. 사진이. 이게 타고 머리 위까지 올라가면 축농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머리 위에 농이 찰 때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치매는 이게 시작이에요. 냄새를 못 앞머리에 맡는다. 농이 차면 먼저 오는 건 냄새를 잘 못 맡고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증으로 가면 똥을 먹어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절대 치매는 기억력이 아니라 뭐다? 냄새나 맛 부분이 너무 이상하면 그냥 오셔야 돼요, 병원에. 그래서 빨리 검사해서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그때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보름을 천천히 뛰게 해요. 10년을. 제거장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은 치매 안 걸리죠. 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우리 머리 뇌척색의 부분에 이 대식세포라는 물질이 이걸 씻어요. 이 찌꺼기를. 이거 없애준다 매일. 대신 조건이 두 가지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4시간만 씻어요. 자, 이거 치매는 누가 걸리는 거예요? 이 4시간의 숙면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이 이제 어렵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젊어서 야간 노동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어렵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그 새벽에 같이 가서 같이 씻어야 돼요. 꼭 첨가제가. 근데 당뇨 환자는 약을 드셔 인슐린 나오니까 새벽에 갈 게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손이 막 벌벌 떨려. 이게 저혈당인데 저혈당 시작되면 10초는 벌써 머리로 혈액상수가 안 가요. 그러니까 뇌쇼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당뇨병원 가면 내분과 전문의들이 눈검사합니다. 왜? 망막하고 뇌는 포도당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망막에 합병증 왔어요. 손가락 발가락 자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 치료사라는 게 들어가서 섞는데 머리에 같이 껴요. 그러니까 60 전에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90을 살 때는 치매 요양원의 1호선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거 막아야 되는 건 뭐다? 당뇨고 염증이다. 자, 당뇨를 막으시면 여름 이런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식사 시간을 바꾸세요. 과일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밥을 드셔요. 그럼 포만감인 상태에서 식사량이 줄어요.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과일 드시면 이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템포를. 그리고 췌장의 지방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췌장 지방을 제거하려면 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같이 제거되는데 한국 당뇨 환자는 81%가 고전력을 줘요. 이래서. 네, 그러니까 고전력을 5년 이상 드시면 28%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시아 요양은 틀립니다. 10분이 치매 요양에 오시면 8, 7분이 중풍 환자예요. 이게 혈관성 치매예요. 머리가 핏떡이 돼서 몇 번 오는 이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건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뭐다? 당뇨? 중풍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막을 병은 치매가 아니라 뭐예요? 뇌졸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매과 파트에서는 한갑 전에 돌아가시면 치매는 잘 안 와요. 이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할 말은 아니고. 근데 중풍은 한갑 전에 대상자 선정은 결정이 나요. 한갑 전에 끝났어요. 대부분 끝났어요. 제가 90% 이상 끝났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나이에 관계없다는 얘기 칠 겁니다. 뇌졸중은. 지난 6월 27일이요. 올해. 충청도 대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뇌출혈을 하죠. 얘를 세종신도시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해줬는데 2주 만에 사망을 하죠. 얘 친어머 할머니가 뇌졸중을 했어요. 가족력은 나약이었어요. 가족력이 있을 때는. 자, 근데
아시아 최고의 심혈관학회가 작년 2월 8일날 공개했죠. 아시아 최고의 72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들어온 뇌졸중 환자를 5년치 통계치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중풍을 맞고 심근경색을 맞고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5년치 70개 대학병원 공유 자료 1위, 8위까지 나왔습니다. 1등은 68% 이상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어요. 2등은 심장약을 드시고 있었고, 3등은 당뇨약, 4등은 고지혈증약, 5등이 예상을 했어요. 통풍약을 먹고 있었어요. 통풍의 풍은 중풍과 한자 같습니다. 자, 6등은 갑상선 저하증약, 7등은 루푸스성 질환약, 8등은 강직성 숙취염약. 자, 1위부터 8위에 해당되는 약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혈압, 심장, 당뇨, 고지혈, 통풍, 갑상선, 루푸스성, 강직성 숙취염약. 공통점. 한국 병원에서는 평생약을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졸중 싸움은 뭐예요? 환갑 전에 평생 먹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 파트에서 먹는 약이 2개가 되시는 분이 요양원 대기보로 나왔다는 얘기가 합니다. 약병원 의사들. 그러니까 요양원 어른들 가방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약가방이 따로 나오는데 이 약이 한문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90이 된 어르신이 약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 요양원에 오지 않아요. 다 동네 공원에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60에 몇 개를 드셨고 75세에 몇 개가 됐는지가 승부처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먹는 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뇌졸중 맞는 날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양쪽 팔 압을 쟀을 때 앞에 높은 이완기가 20 이상 차이 나면 그날이 뇌졸중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병원이 지금 잘못된 지도가 되고 있는데 병원 가면 기계혈압기로 오른팔만 재니까 환자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팔을 재셔서 여기가 120, 여기가 140 이런 날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양쪽 팔을 작은 기계 하나를 비치하시고 4, 5만 원이 사니까 양쪽 팔을 매일 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양쪽 팔을 쟀을 때 20 이상 차이 나면 뇌졸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130, 여기가 150 이렇게 20 이상 차이 나요. 앞에 혈압이.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 혈압이 105되면 그냥 나와야 돼요. 110은 터져요. 뒤에 혈압은 한쪽이라도. 이게 80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120, 80 이게 아니라 높은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 벌어지는 날 2, 3일이 되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택시 타고. 여기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해보시면 5에서 7 차이 나요. 정상이에요. 이게 절대 이 양쪽이 중요하다. 그리고 병원 혈압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18%가 제약회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15 정도로 올려놨어요. 내부 작업이 있었죠. 병원 계약할 때 부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자꾸 빨리 약을 보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셔야 된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중풍을 맞는 분은 알죠. 자, 읽어보셔야 돼요. 중간에 자꾸 약을 끊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읽어보세요. 사람 약